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7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니타스라는 사물 그리고 기피의 정신 문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니타스라는 건 텅 빔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엄마의 젖꼭지를 찾아가는 형태를 슈비츠는 no로 표시했어요. 이 no는 자신의 배가 비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배고프다는 거죠. 부정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유아의 이전 좌절을 의미합니다. 즉 뿌리찾기라는 건 엄마 젖꼭지 찾는 행위가 뿌리찾기예요. 이 뿌리찾기 행위가 젖가슴의 거부나 철회 같은 어떤 반응 뒤에 새겨지는 흔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no로 표시했어요. 외상적 표현이죠. 머리 가로젓기, 루팅 행위, 이 엄마 젖꼭지 찾아가는 행위. 왜 단순히 락강은 그 중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물에 대해 얘기하느냐. 우리는 윤리로서의 프로이드의 경험에 관심이 있다. 락강은 자신의 이 정신 분석을 단순히 중재로 보는 게 아니라 윤리로 보는 거예요, 윤리. 승화와 관련된 윤리. 사물은 우리가 좋든 싫든 등록부에 포함되는 행위의 치료적 형태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사물이 우리를 행위의 치료적 형태로 인도한다. 윤리적 행위로 인도한다 이거죠. 행위의 치료적 형태라는 건 윤리적 행위의 형태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단순한 정서적 치유나 자아의 기능의 치유는 프로이드의 윤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분석은 일종의 윤리적 행위이며 고도의 과학적 독창성을 갖는다. 사물은 본능의 환원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매개 한계에서 나타나고 물화가 포괄할 수 없는 요소에 강조점을 둔다. 사물은요, 이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능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사물이에요. 환원 불가능한 요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매개 한계에서 나타난다. 기표가 매개해도 기표의 매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화가 포괄할 수 없는 요소에 강조점을 둔다. 물화, 상징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물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탐구하는 한계가 있는 무엇인가를 에워쌀 때, 즉 사물을 에워쌀 때 우리는 빈 이미지를 에워싸는 것이다. 사물은 빈 이미지예요. 환상 속의 빈 이미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에워싼다고 할 때는 그 빈 이미지를 에워싸는 거예요. 락강이 말하는 욕망의 변증법은 이 빈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환상 속의 대상이라는 것도 빈 이미지예요. 그게 뭐 특정한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빈 이미지라는 대상을 사물화시키는 것이 승화예요. 이 빈 이미지를 사물화시키는 건데 이 사물화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기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죠. 미스터 X, 당신이 우리에게, 즉 락강, 당신이 우리에게 준 승화의 공식은 대상을 사물의 존엄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대상을 사물의 존엄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승화입니다. 이 사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화는 우리를 그것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물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승화를 통해서 데려가는 그 지점이에요. 그게 사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물은 실제로는 사물이 아니고 비사물이다. 승화를 통해 그것을 사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사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승화를 통해서 그것을 사물로 보게 되는 것일 뿐이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락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스터 X씨, 당신은 승화 시도가 결국 사물을 실현하거나 저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고 동시에 사실이 아니다. 거기에 환상이 있다. 똑같은 얘기죠. 예. 사물을 실현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기표를 통해서 승화를 통해서 사물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부터 있던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물을 승화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 승화가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단지 환상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물의 비사물성, 이 사물의 환상성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사물과의 거리는 기표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 아주 핵심되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물과의 거리는 기표에 대한 우리의 관계, 태도, 신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물이 실현되고 승화되는 것은 주체가 기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인간이 사물을 지배하는 것은 기표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즉 기표가 사물을 포획하는 만큼 사물의 승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예. 기표가 사물을 포획하는 만큼 사물의 승화가 일어난다. 사물의 상징화가 일어나는 거죠. 심적 실제에 대한 기표의 영향의 효과가 프로이드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쾌락이다. 그러니까 이 심적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니타스라는 이 사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나 상징화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쾌락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기표가 사물을 상징화하는 질적 차원에 의해 쾌락의 수준이 결정된다. 대상 사물은 외상적인 아나몰픽한 거예요. 외상적인 것이며 그것에 대한 접근은 상당한 우회를 요구한다. 왜? 아나몰픽은 뭐예요? 이 찌그러진 것이죠. 그리고 사물은 뭐라고 했죠? 비사물이라고 했죠.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접근은 우회를 통할 수밖에 없이 실수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수, 실패, 실착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나모포시스로서 형성화된 대상은 언뜻 보기에 보이지 않지만 시각적인 전체에 의해 읽을 수 있는 이미지로 변모하는데 이처럼 해독할 수 없는 형태에서 그것이 출현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 예. 홀바인의 대사들이란 그림에서 밑에 나타나는 죽음의 머리는 보는 이에게 바니타스, 공허, 텅빔의 경험을 제공한다. 즉 주체 밑바닥에 있는 공허를 자극한다. 이 바니타스에 대한 주체의 태도는 욕망과 자족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첨가한 건데요. 이 락강의 이론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 자세에 대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는 공허를 체험해요. 인생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우리는 텅 빔을 체험하는 것이죠. 절망과 무기력함과 실패감, 열패감을 체험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주체의 태도가 뭘까요? 한편으로는 욕망을 발휘해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족을 가져야 돼요.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내 현재 입장에 족한 줄. 그러니까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10이라면 내가 욕망을 발동시켜서 도달한 지점이 1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1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또 족한 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욕망해야 돼요. 2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2, 3을 향해서. 거기서 또 지쳤어. 그러면 거기서 또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부족하지만 불만족스럽지만 거기서 자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4를 향해 올라가야죠. 5를 향해 올라가야죠. 6을 향해 올라가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5에서 머물렀다면 거기에서 또 자족할 수 있어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상스예요. 진정한 주의상스는 욕망의 변증법을 돌리는 과정 속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주의상스는 자족하면서 오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이 지족, 족한 줄 아는 데서 오는 게 진정한 의미의 주의상스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행복은 내가 내 기준에 도달해서가 행복이 아니라 내 기준을 낮추면 행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자족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낮추면 행복이 지금 나에게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상스. 그러니까 락강적인 주의상스가 기독교적인 주의상스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자족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자족이라는 거는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엄청나게 핵심적인 영성입니다. 자족, self-satisfaction 또는 knowing satisfaction, 이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족한 줄 아는 것, 지족 또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족. 이 기독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성인데 이게 락강의 욕망의 이론에서의 주의상스와 맞물리면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바니타스, 공허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까요? 인간의 궁극적인 바니타스. 락강은 뭐를 언급하나요? 모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모태를 잃어버리고 또한 모태 안에서 나의 성적 반쪽을 잃어버렸어. 이게 지금 락강이 얘기하는 그 근원적 상실이에요.
그리고 출생에서는 엄마의 젖가슴을 내가 소유하다가 어느 순간에 젖가슴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5살, 6살 들어가면서 오이디푸스를 거치면서 엄마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근원적 상실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근원적 상실이 있어요. 그거는 락강이 얘기하지 않고 있죠. 네, 이건 기독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조주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상실했어요. 창조주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인격을 상실한 거예요. 에덴 동산도 상실했고 영생도 상실했고 천국도 상실했어요. 인간은 영원을 지향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영생과 천국은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상실했어요. 그 다음 나갑니다. 원시 건축은 비어있음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 이것이 락강이 보는 원시 건축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모든 건축의 진정한 의미이다. 회화 역시 무엇보다도 먼저 공허함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다. 예, 회화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도. 건축물의 이미지를 그리는 회화에서 원근법은 건축의 성스러운 공허함을 다시 한번 찾는 일이다. 신고전주의 건축은 원근법의 법칙에 복종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놀며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즉 원시 건축의 공허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위해 회화로 이루어진 무언가의 내부에 공허함을 위치시킨다. 이 회화와 건축이 서로 쌍방간의 바니타스, 공허함을 위치시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술가들은 선의 속성에 대한 발견, 즉 원근법을 사용하여 방향을 잃은 정확히 거기에 있거나 엄밀히 말하면 아무데도 없는 무언가, 즉 공허함이 나타나게 한다. 자기의 예술작품에. 그 다음 알 수 없는 이미지의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루벤스의 그림은 여기서 문제는 유추적이거나 아나모르픽 형식에서 우리가 환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환상 그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초월하고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려는 노력이다. 거기에서 그것은 단지 기표로서일 뿐이라는 사실을 시사함으로써 말이다. 그러니까 루벤스가 아주 정확하게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환상을 초월하고 환상을 스스로 파괴해서 우리의 이 바니타스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이 루벤스가 자신의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즉 피학적 주의 상스를 지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 루벤스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피학적 주의 상스, 즉 자신의 바니타스를 지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주체를 바니타스로 안내하는 그림의 외상이 갖는 기능이다. 예, 아나몰픽한 그 이미지가 갖는 기능이에요. 무엇보다도 언어의 영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모든 경우 기표와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언어와 기표는 달라요. 언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 상징이죠. 그리고 기표라는 건 뭐예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비어있는 언어의 그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언어는 모든 경우 기표와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술과 승화의 관계 문제를 제기할 때 궁정풍 사랑에서 시작할 것이다. 언어는 항상 직관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살아있는 것과 관련된 인공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방식으로 관습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 예. 언어는 뭐다? 언어는 항상 사물을 직관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살아있는 것과 관련된 인공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언어다 이거죠. 언어는 직관적, 즉 통찰과 깨달음의 성찰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며 또 언어는 환상적 표상, 환상적 이미지를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구체화시킨다는 것이죠. 환상적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언어는, 기표는 사물이라는 것을, 바니타스라는 사물을 거기에다가 바니타스라는 그 환상적 이미지에다가 물질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화죠. 기표는 환상적 이미지인 대상에 물질을 입힌다. 그래서 승화시킨다. 그게 바로 사물이다. 이게 락강의 그 승화 이론이에요. 사물 이론이죠. 언어는 희미한 환상적 이미지를, 즉 바니타스를 살아있는 인공물로 만든다.
그것은 주체 자신의 주관적인 작업이다. 환상 속의 이미지인 대상을 살아있는 인공물로 만든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창조 작업이고 주관적 승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주관적인 승화 작업은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죠. 환상 속의 대상, 환상 속의 표상, 환상 속의 이미지를 현실 속의 구체화, 현실화, 물질화시키는 작업이다. 이게 승화 작업이에요. 이것은 주체 자신에 대한 책임이요. 윤리이다. 이게 주체의 윤리예요. 주체의 윤리. 락강이 얘기하는. 네. 오늘 바니타스라는 사물, 환상 속의 이미지, 그리고 그 텅 빈 이미지죠. 그리고 기표의 정신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마지막 그 말씀드린 것이 기표의 기능이죠. 예. 환상 속의 이미지를 직관, 즉 성찰, 통찰해내는 거. 그 다음 거기에 물질을 입히는 거. 다시 말하면 물질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구체화시킨다는 얘기죠. 현실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과 관련된 인공물로 만든다는 거. 네. 아주 이 환상적인 이미지를 살아있는 인공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공물이라는 게 바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창조 작업이다 이거죠. 네. 나만의 창조 작업의 그 결과로서의 인공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환상 속의 이미지인 대상을 갖다가 살아있는 인공물로 만든 나의 인생 속에서 나만이 추구해야 할 인공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 속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환상 속의 대상을 현실 속의 구체화, 현실화, 물질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 락강이 말하는 승화 작업이고 이게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승화다 이거죠. 프로이드의 승화는 바로 락강이 자신이 말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의 윤리라는 것이죠. 오늘 바니타스와 기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